사람한테 왜 실망을 할까? 그걸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봤을 때, 인간관계에서 그 복잡한 연산 작용을 머릿속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뇌는 머릿속으로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일종의 분류 시스템.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안전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저는 괜찮은 애, 저는 별로인 애. 근데 그 카테고리가 형성되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중 하나가 바로 기대와 실망이죠. 근데 그 기대를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경험을 구조적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세 가지 부류가 나왔어요. 첫째는 첫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아예 기대의 대상이 아니야. 두 번째, 이 사람한테는 기대가 안 돼. 기대하기를 포기를 했어. 세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류는 먼저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실망을 시키죠. 1번 이거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단계죠. 남의 일 같이 느껴지고 이제는 나랑은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됐어. 이 사람들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기대를 내가 못하게 됐어. 저 사람의 존재는 내 머릿속에 등록이 되어 있어. 근데 내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에너지 자체가 더 이상 솟아나지가 않아. 약간 씁쓸하죠. 슬프고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고. 세 번째, 이쪽은 당한 느낌이 들어. 주었다가 뺏기는 느낌. 이쪽이 가장 큰 실망감을 줍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가 먼저 잘해주겠다 혹은 믿어달라 뭔가를 되게 약속을 한다거나 기대를 심어주죠. 지 혼자 잘하면 되는데 꼭 앞에 있을 때 그 의도나 그렇게 하는 목적 이런 거를 더 파고들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먼저 핵심 질문이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를 할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의 대상으로 등록이 될까? 이 기대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능력의 귀속. 둘째, 의지의 귀속. 능력의 귀속. 이건 저 사람은 나한테 X를 할 수 있다. 의지의 귀속. 저 사람은 X를 나한테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수 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상대방을 향한 나의 기대 연산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보이는데, 이 1번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좀 분화가 돼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나와의 관계 카테고리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저 사람한테 내가 그걸 바라는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돼. 당연히.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안 할 사람. 그리고 그것도 당연해. 세 번째 이제 관계 카테고리가 아예 없는 경우잖아. 이건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낯선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 A, B는 판단의 결과로 어, 내가 이미 판단을 했으니까 기대 연산이 내 머릿속에서 차단이 된 거고, 이 관계 카테고리 자체가 없는 경우의 C 파트는 그 판단조차 없는 게 되겠죠. 이 관계 카테고리 자체가 없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 그런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상처라고 하면 뭐 되게 낯간지럽기도 한데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대하고 실망 이 루트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예를 들어서 뭐 무시, 모욕,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이나 기대하고 무관하게 작동하는 그런 충격이겠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무시를 한다거나 뭐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시비가 털리거나 이럴 때도 기분이 나쁘잖아. 이제 그런 경우겠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뭐 친절도 잘 안 와닿지. 뭐 감사함이나 감동도 희미하죠. 그 말하자면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어떤 정서적인 기대라기보다는 어떤 소셜 프로토콜이잖아. 그런 거겠죠. 뭐 점원이 불친절하다, 뭐 이런 어떤 점원이 나를 모욕했다, 손님이 나를 모욕했다, 뭐 이런 게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짜증은 나. 자,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기대가 안 되는 경우, 이 1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나한테 대상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 능력도 보이고 의지도 어느 정도 읽히지. 그러니까 기대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대가 생성되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럴까? 왜 기대가 더 이상 안 될까? 과거에 기대했다가 충분히 당했어. 이제 반복 패턴이 쌓여서 기대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회로가 형성이 된 거죠. 어떤 의식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내에서 자동화된 보호, 그런 학습 차단,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일종의 예측이 선행이 되는 건데, 이 사람한테 기대가 형성되기 전에 실망이 먼저 예측이 되죠.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는 어, 무슨 말을 해도 기대보다는 어차피 안 될 텐데 이게 먼저 되니까 어차피가 기대를 선점을 해버리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또 기대가 안, 여기서 기대가 안 만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 자체를 느끼는 감각이 이제 무뎌진 건데, 뭐 특정 관계, 특정 영역 전반에서 이게 전체로 어떤 내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내 개인적인 서사, 스토리, 그런 과거의 어떤 일들이 이제 그런 연애면 연애, 우정이면 우정,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카테고리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담담해 보여. 그 자기가 먼저 입으로 말을 하기도 할 거야.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 라거나,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해 처럼. 어떻게 보면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또 실망도 없으니까 뭐 티도 안 나고 쿨해 보이기도 해. 근데 이게 뭐 일종의 좀 건강이라 상태, 아무튼간에 건강한 상태인지 약간 손상된 상태인지를 좀 구분을 약간 해본다면, 약간 뭐 좀 단단한 버전이라면, 그냥 이 사람한테 이걸 기대하는 게 애초에 맞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 내가. 약간 이제 내 심리가 손상됐다라고 그 버전으로 보자면, 이 사람한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로가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뭐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지. 나는 어쩌면 이게 마음이 닫혀져 있다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보여.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서 오는 그 상처, 기대 실망 경로로 오지 않고 좀 다른 경로로 오는데, 이 사람한테 기대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인식 자체가 상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한테 기대하고 누군가한테 기대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거야. 또는 기대가 생겨야지 정상인 관계인데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상처는 실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가 불능되는, 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오는 거지. 이제 얘하고 얘를 대비를 해보면 좀 선명해지는데, 얘는 부재, 없는 거죠. 여기는 억제 또는 손상.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 자, 근데 이제 이 3번, 뭐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이게 이 1번, 2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기대의 출처가 내가 아니야. 얘는 애초에 기대에 대한 연산이 없어. 얘는 기대의 연산이 억제돼. 얘는 내가 기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기대를 설치를 해버려. 이런 거 겪은 적 있을걸? 찬찬히 생각을 해봐. 상당하게 빈번하게. 이게 어떻게 기대가 설치가 되는가? 크게 두 경로로 나옵니다. 뭐 행동을 통한 설치, 그리고 언어를 통한 설치가 있는데, 뭐 일관된 친절이나 뭐 관심이나 어떤 반응성, 리액션, 또는 상대가 특정 패턴을 반복함으로써 내 예측 모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한다가 등록이 되죠. 등록이 돼. 그리고 기대는 이 등록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고, 언어를 통해서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내가 있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해. 난 너한테 이래주고 싶어, 저래주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미래를 약속을 해. 언어는 또 한편으로 행동보다 강하게 기대를 고정시키는데, 말로 한 약속이란 게 내 시스템에, 내 머릿속에서 계약처럼 저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망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갑자기 끊어. 패턴이 뭔가 끊겨. 계속 패턴이 있다가 사라져. 내 안에서 이 기대 모델이 설치가 됐는데 실제 입력값하고 괴리가 발생하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야. 딴말 해버린다는 거야. 변명해버린다는 거야. 그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서서히 희석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뭐 극적인 뭐 단절이 없어요. 더 이상 뭐 보자 말자 뭐 이런 게 이러기보다는 점점 뭐 뜸해져.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관계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교란적인데 왜 이게 사람을 때로 헷갈리게 하냐면 내가 도대체 언제 실망한 건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내가 예민해서 그런지 내가 과민해서 그런지 실제로 달라진 건지 구분이 안 돼. 자 보자. 실제로 만났을 때 따진다고 치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거 이랬잖아.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속에서 열불 나지. 그리고 이 실망한 방식 세 번째. 정작 필요할 때 없어. 결정적 순간에만 없어. 평생 기대에 뭔가 부응을 해. 잔잔한 스트로크도 있지. 근데 진짜 이 관계에서 필요한 순간에 사라져버린다던가 없다던가 연락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던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 작동을 안 해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죠. 기대가 가장 높은 순간에 실망이 오기 때문에. 봅시다.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열받는지 자명하지. 이게 3번이죠. 열받는 이유가 단순히 실망이 커서가 아니야. 어떤 내가 여기에 분노를 하고 열받는 게 당연한데 이 분노의 정당성이 구조적으로 뭔가 박탈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가 돼버려. 내가 기대했으니까 내 문제처럼 보이는 거야. 상대는 내가 언제 그랬어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였어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 내가 과도하게 기대한 사람이 되고 참으면 그냥 당한 게 돼버려. 자, 일종의 그러니까 예측 모델에 있어서 회색지대랄까? 굉장히 헷갈리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따지기도 힘들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따져봤자가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좀 더 명확히 하면 뭐 기대 원인 제공은 상대인데 기대의 책임 귀속은 나한테 있어. 실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상대인데 실망의 책임은 나한테 돌아와. 내가 왜 기대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은 상대인데 책임은 내가 전부 지는 구조죠. 근데 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뭐 도의적으로 왜 그러냐로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회색지대라 그랬지. 의도성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의도적 조작이냐 지가 의도해서 그러냐 아니면 저 사람의 무의식적 패턴이냐 이걸 알 수가 없어. 심증만 있을 뿐이지. 심증만 있을 뿐이지. 의도적 조작을 했다라면 뭐 계산된 거죠. 기대를 일부러 심어.
또 실망을 시키는 게 상대한테 어떤 이득이 있겠지. 무의식적 패턴인 경우에는 지도 몰라.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가져다가 애착 불안, 회피,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말들이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그럼 어쩔 건데. 근데 이 3번에 있어서 가장 깊은 타격, 가장 깊은 크랙을 내는 게 무엇이냐? 표면적 상처는 실망인데 진짜 타격이 오는 건 따로 있어. 누군가한테 기대하는 나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훼손이 돼.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하잖아. 약간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누군가한테 기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 위험한 행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내 판단력을 의심하게 돼요. 내 기대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게 돼. 이제 하나의 루프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돼버려. 전이가 돼. 이행을 해. 이 사람한테 기대가 안 되는 상태로. 이 3번의 누적이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세 부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 1번, 2번, 3번.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기대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대 자체가 위험행위가 되고, 기대 판단력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기대 생성을 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인과의 관계에서 카테고리 전체로 확장이 되잖아. 기대 시스템의 해당 영역에서 아예 꺼져버려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게 고착화되면서 아예 이거는 억제되어 있는 기대 시스템이 억제가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기대 시스템이 닫혀 있거나 꺼져 있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전해 보인단 말이지. 안전해 보여. 근데 이 사람이 의외로 3번에 취약합니다. 닫혀있던 기대 시스템이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패턴은 1번 상태인 사람과 3번인 사람이 만나는 거야. 한번 볼까? 내가 뭘 만들어놨는지. 좋은 얘기 써놨죠. 이거 하나하나 다 파고들면 정신 저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영상은 올려져 있으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시죠. 음. 음. 마무리 해볼까 슬슬? 어쩌면 이런 기대와 실망의 연쇄 패턴을 완전히 끊는 거는 인간이 이상 불가능할 것 같고, 기대 실망 이런 루프에서 진짜로 뭔가 리스키한 거는 실망 자체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못 믿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예측 능력을 못 믿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사람은 확신을 바깥에서 받으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라는 그 증거를 저 사람이 강하게
줘야 움직여.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바랄지도 몰라. 강하게 주세요라고. 근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순간에 확신을 잘 연기하는 사람한테 취약해지죠.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닐까. 상대방이 나한테 확신을 얼마나 세게 주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할까. 한편으로 이제 매력이란 말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매력이란 단어가 주로 지나치게 이성을 의식한 단어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 어떤 통통 튀는 뭐 엉뚱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종의 예측이 깨지는 순간. 예측이 깨질 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도파민 중독인가? 매력 중독이? 어쨌든 너무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영리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은 뭐 처음에는 강력할 수는 있지. 근데 오래 남는 안정감은 결국 그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계속 존재할 거라는 예측에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저는 이상으로 정태현이었습니다. 즐거우세요.